안녕하십니까. KT레벨 아카데미 오영수입니다. 구글 지도에서 나만의 지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인쇄물이나 파워포인트로만으로는 활용하시기가 조금 부족하실 것 같아서 두고두고 복습하시고 활용하시기 위해 활용하시라고 동영상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구글 지도에서 나만의 지도를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먼저 구글 지도를 인터넷에서 띄워 놓으시고요. 자, 구글 지도 상황에서 맨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메뉴바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내장소라고 나오죠. 이 내장소를 다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레벨이 진정됨, 저장됨, 방문한 장소, 지도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 지도를 다시 클릭하시고요. 이 지도에서 여기가 지금 이미 만들어 놓은 지도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지도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지도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나만의 지도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에 돌입을 하셨습니다. 제목을 먼저 바꾸겠습니다. 북해도 일정으로 한번 짜볼 건데요. 북해도 여행이라고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하시고 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북해도 일정의 첫 번째 장소가 아마 삿포로 공항이 될 것 같은데요. 신치토세 공항입니다. 신치토세까지만 쳐도 아마 공항이 이렇게 뜰 겁니다. 공항을 클릭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신치토세 공항이 이렇게 보입니다. 요걸 그냥 간단하게 하시는 방법이 그냥 지도에 추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왼쪽 편에 제목 없는 레이어에 신치토세 공항이 입력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 표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파란색에 갇힌 하늘색이라서 찾기가 힘드실 것 같으니까 스타일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색깔도 바꾸실 수 있고요. 이렇게 별표라든가 표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장소니까 그냥 공항이니까 별표로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카와 역으로 다시 검색을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사카와 역으로 지금 지도에 수정이 됐고요. 이건 역시 그대로 그냥 지도에 추가 눌러주시면 아사카와 역으로 나옵니다. 여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목적지, 관광지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라서 역시 별표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으면 여기 수정이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수정을 눌러주시면 아사카와 역으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 눌러주시면 여기 쪽에 변경된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아사카와 역에서 이 일정은 지금 제가 1월에 제가 여행 다녀온 일정인데요. 바로 아사카역으로 이동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가 하면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호텔은 제가 토요코인 호텔에 묵었는데요. 토요코인이라고 치시면 쭉 나옵니다. 홋카이도에 있는 토요코인 호텔들이 쭉 나오는데 삿포로나 남바나 뭐 오사카 거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그 근처에 있는 현재 보기 주변 장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몇 군데가 나오긴 하는데 지금 이쪽에 가까운 아사히가와 역에 가까운 걸로 좀 확대해서 화면을 확대해서 보시면 두 군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두 군데. 그러니까 아사카와 역 근처에 토요코인 호텔이 두 군데가 있고요. 제가 묵었던 호텔은 이 호텔입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 지도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스타일을 변경을 해주시고요. 숙소니까 여기 침대, 호텔 표시가 있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역시 일본말로 되어 있으니까 변경을 하겠습니다. 토요코인 호텔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둘째 날 일정은 그 대설산 BA 이렇게 다녀오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렌터를 해서 대설산을 가셨는데요. 대설산 이렇게 한글로 쳐도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이세스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두 군데 지금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대설산 이렇게 산을 쳤기 때문에 그 산 정상이 보이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갔던 곳은 제가 갔던 곳은 대설산에 아마 요 로프 있는데 여기까지 가서 갔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도 지도를 추가하시고요. 그다음에 관광지로 바꾸고 색깔도 바꾸시고 저는 이것도 바꾸겠습니다. 대설산이라고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설산 다음에 갔던 데가
그 청해호수라는 BA에 있는 청해호수라는 곳을 갔었는데요. 청해호수 역시 마찬가지로 치시면 이렇게 바로바로 뜨게 됩니다. 지도의 추가 역시 똑같이 색감은 바꾸겠습니다. 청해호수 다음에 갔던 곳이 흰수염 폭포였고요. 흰수염 폭포 또 바로 나오죠. 그래서 역시 지도의 추가 스타일을 바꾸겠습니다. 흰수염 폭포 다음에 저희가 갔던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캔과 메리의 나무, 이렇게 칠 거고요. 지도의 추가, 그리고 역시 색깔을 바꿀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한 군데 더 넣자면 패치워크 얘기를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까지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BA에서 저희가 준페이에서 식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점심 먹었던데 준페이라는 식당 이름을 치면 국가에도 역시 여기도 나옵니다. 준페이라는 식당이 나오죠. 지도에 넣고요. 그리고 식사니까 조금 바꾸겠습니다. 식사였으니까 이렇게 바꾸면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문하시는 지역의 그 포스트별로 일정을 쭉 이렇게 지도에 먼저 표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구간별로 길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위에 보시면 길찾기 추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시는 건데요. 자, 길찾기 추가에 들어가시면 눌러주시면 새롭게 지금 제목 없는 레이어라고 해서 운전 이렇게 해서 새로운 레이어가 생깁니다. 그래서 운전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자전거라든가 도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도보로 바뀌었을 거고요. 그러면 요거는 자전거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은 운전으로 할 겁니다. 시내 관광이나 좁은 지역을 다니실 때는 도보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래서 운전으로 바꿔 놓으시면 신치소제 공항에서 두 번째 목적이 저희가 아사히가와 역이었기 때문에 그 아사히가와 역을 이렇게 눌러 주시고 그래서 경유지 B에서 아사히가와 역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레이어 옵션에 보시면 단계별 길찾기가 나오는데 175km, 2시간 32분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는 아마 한 3시간 정도 중간에 휴게소 들리고 왔다 갔다 하면 1시간 가까이 더 걸리니까 3시간에서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목적지 추가하시고 목적지 추가하시면 이 지금 커서에 따라서 파란색 그 이동 경로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가까운 데라서 좀 확대를 해서 호텔까지 가는 거 이렇게 일정을 잡으시면 토요코인 호텔까지 이게 첫째 날 일정이죠. 그럼 첫째 날 일정에서 요거를 그냥 편집을 해서 레이어 이름을 1일차 이렇게 북해도 이렇게 잡으셔서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첫째 날 이동 경로는 단계별 길찾기에서 보시면 첫 번째 운전에 176km 2시간 43분이 걸리고요. 두 번째 이동 경로는 여기서 B에서 C까지는 428m 2분, 승용차로 2분이니까 428m니까는 3분 4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두 번째 날 일정은 저희가 토요코인 호텔부터 대설산으로 이동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토요코인 호텔 이동하는 첫 번째 목적지를 클릭하시고 거기서 길찾기를 추가하시면 그러면 다시 제목 없는 레이어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역시 B 대설산이 나옵니다. 그럼 대설산 클릭하시면 대설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경유지에다가 두고 대설산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대설산까지 이동하는 경로가 나타나고요. 운전 시간이나 확인하기 위해서 단계별 길찾기 하시면 45km 오고요. 1시간 12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설산 다음에 저희가 갔던 곳이 청해호수니까요. 목적지 추가하시고 청해호수 목적지 추가하시고 흰수염 폭포 그 다음에 목적지 추가하시고 제가 BA에 있는 정심을 먼저 먹으니까 준페이에 식사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목적지 추가하시고 가까운 데니까
여기가 캔과 메리의 나무였고요. 그 다음에 목적지 추가하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시내 호텔로 이동하는 걸로. 물론 실제로는 뭐 저녁도 먹고 다른 데도 들렀지만 여기는 지금 연습이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호텔까지 다시 돌아오는 토요코인 호텔까지 이렇게 일정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레이어 이름 바꾸기에서 2일차 북해도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에서 단계별 길찾기를 보시면 3시간 31분 토탈입니다. 여기는 지금 토탈인데 A에서 B로는 여기 나오는 47km 1시간 12분이고요. 그리고 B에서 C로는 그 대설산에서 청해호수까지는 53.4km 1시간 6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청해호수에서 흰수염 폭포까지는 4분 3km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흰수염 폭포에서 다시 그 식당까지 준페이 식당까지 25분, 그리고 준페이 식당에서 캔가 메리나무까지 7분, 그리고 캔가 메리나무에서 마지막으로 토요코인까지 34분 이렇게 일정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전체 운전 시간만 3시간 31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시간 정도 더 이동 시간에 뭐 소요되는 시간, 주차하는 시간 뭐 이런 것들 포함하면 한 4시간 30분 정도 운전이 소요되고요. 거기다가 관광지 체류 시간 이런 것들 따지면 그러면 출발 시간을 정하거나 도착 시간을 예측할 때 의미 있는 지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보낼 수도 있고요. 인쇄를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유를 하실 수도 있고요. 다른 분들에게 메일로 보내거나 본인한테 메일로 보내거나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추가해서 다르게 뭘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미리 보기 눌러주시면 북해도 여행 구글 내 지도에서 실제로 일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한 번에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방문하는 곳은 이런 데고 그 중에 1일차는 그래서 1일차만 보고 싶다면 이렇게 1일차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2일차 것만 보고 싶다 그럼 2일차 것만 이렇게 눌러서 인쇄를 하거나 활용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을 짜시고 그 일정에 맞는 그 다음에 이동 경로라든가 동선을 짜고 확인할 수 있는 구글 지도, 나만의 지도 만들기와 활용법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구글에서 나만의 지도 만들기와 활용법 동영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